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뉴스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엔비디아를 위시한 광란의 AI 파티가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파티를 보면서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는 S&P 500이나 다우나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시가총액이 2천조에 육박하는 거의 비트코인의 2배에 달하는 몸집이 큰 주가 주식이요. 하루 만에 16%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연일 웬만한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었냐면요. 360조 원이 늘어버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커져버렸다. 물론 삼성전자가 400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늘어버렸다는 거죠. 비슷한 기업으로는 360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디즈니가 있고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지만 여전히 저렴한 AI 주식 중에 하나라고 월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반도체 만드는 경쟁사 중에 하나, AMD의 PER이라고 하죠.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그게 한 40, 2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의 PER은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한 게 맞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검은 재킷을 입고 다니는 젠슨 왕 CEO가 본인의 주식 많이 오르면서 갑부 21위, 세계 21위 부자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아까 기록을 썼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한번 역대 5위부터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5위, 역시 본인이었네요. 5위, 작년 5월 달에 엔비디아가 5위, 그리고 4위가 아마존, 3위가 애플, 2위가 최근에 2월 2일자로 해서 메타가 한 30% 정도 오르면서 엄청 뉴스에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를 20일 만에 엔비디아가 갈아치우면서 아까 하루 만에 340조 원이 늘어버렸고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거의 코인 차트라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21년도 불장이 엔비디아 때 요때였습니다. 약 50달러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우리는 요때를 회복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진작에 뚫고 올라가서 400, 500, 600, 700을 뚫고 지금 785불에 도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비디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의 직원 같은데 항상 올라갈 때마다 기사에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인간지표 역할을 해 주시는데 올려다보고 약간 웃고 있거나 이러면 고점 신호라고 다들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제가 네이버에서요, 엔비디아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떡하니 뜨더라고요. 엔비디아 주주 오픈톡, 엔비디아 주주 모이세요. 아, 과거에 고점 때마다 이제 물려서 그때 이오스 방 기억나시죠? 영차 하다가 뽑히냐 너가 이런 식으로 고점 때마다 등장하는 주주 오픈톡이 등장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실적이 좋았기에 이렇게 폭발을 했느냐? 일단 차트를 보더라도 좀 유별나네요. 이게 이제 매출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2010년, 11년, 12년 하면서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이제 21년도, 22년도 점프를 하다가 23년도에 폭발을 해버리는데 이걸 볼 때 테슬라의 2020년도, 21년도 차트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이제 조금 꺾였지만 엔비디아는 그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매출의 분기별로 보더라도 크게 올랐고요. 주당 순이익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서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분기 매출, 작년 4분기 매출을 얘기할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가 증가했습니다. 3배가 넘게 올라버렸고요. 분기 이익 769% 전년 동기 대비 넘어버렸습니다. 거의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올랐느냐? 현재가 61.6%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뭡니까? 100만 원을 내가 투자했어요. 근데 재료비 빼고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 다 빼고 순수 내가 번 돈,
그게 영업이익이거든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요. 61만 원을 내가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게 5%만 돼도 뭐 잘한다, 잘한다 얘기가 나오고 한국의 지금 영업이익률 1위 기업을 봤더니요. 현대 기아차거든요. 올해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삼성전자가 뭐 10년 넘게 1위 하다가 올해만 현대 기아가 지금 박탈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한국 1위 영업이익률이 9.3%입니다. 한국의 1위입니다. 근데 61%다. 정말 이것도 컴퓨터 게임에 나올 만한 지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AI 수혜주, AI 뭐 경쟁사, AI만 묻으면 뭐 날아가는 겁니다. 경쟁사 AMD 10% 넘게 상승했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이제 연관 수혜주인데 3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정말 AI 파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뭐 투자 은행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당연히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확확 높여야 될 겁니다. 떨어지는 건 이제 이들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겠죠. 목표 주가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HSBC, JP모건에서 많은 투자 은행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800불, 900불은 기본이고요. 1000불에 1100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모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때마침 AI 열풍에 지금 날개를 달아주는 거시경제 환경들,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3일 뭐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의 2월 제조업 지수가 51.5가 나왔습니다. 50이 넘으면 화랑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많이 꺾였었거든요. 50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갑자기 2월 들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뭐 턴어라운드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방위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야, 참 미국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난주 이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최저, 노동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실업자가 안 나옵니다. 이 경제 위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미스터리의 국가 같습니다. 그리고 제퍼슨 연준의 부의장이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 시작이 적절할 것이다. 흔히들 금리 인하는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호재를 이제 연말로 미룬다, 후반으로 미룬다. 그러면 오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또 뭐 들어보셨겠지만 일본 증시가요 무려 34년 만에 다그 잃어버린 30년 있었잖아요. 버블 경제 그 최고치였던 38,915 니케이 지수를 뚫고 이제 전고를 돌파를 했습니다. 야, 참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42,000까지는 쉽게 갈 것이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정말 1989년도에 38,915까지 갔었는데요. 이 종가 기준으로 24년 2월 22일자로 39,000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42,000 뭐 쉽게 갈 거다.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 뭐 미국 주식 이제 공포엔 탐욕 지수라고 있잖아요. 요게 어 이제 극도의 탐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극도의 탐욕 단계에 들어섰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아직 뭐 100에 육박하는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열된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우리 레딧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선 잘 뭐 쓰진 않지만 미국 최대의 주식 코인 커뮤니티거든요. 이 레딧이 현재 IPO 주식 상장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뭐 주식 상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일단 주식이 호황인데다가 레딧은 AI에도 엮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요, 샘 알트만, 그 유명한 샘 알트먼이 여기에 주주입니다. 레딧 주식의 8.7%를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요, 트위터를 인수한 게 그 빅데이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검색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했단 말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레딧 역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경쟁에서 약간 뒤처져서 조바심이 난 구글이 연간 6천만 달러를 레딧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여기 레딧에 있는 모든 콘텐츠 내가 받게 해줘. 이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모로 AI에도 엮여 있고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하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주식 상장을 해야겠죠. 상황이 이렇게 뭐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디석이라고 했었죠.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요게 레딧이 상장된 이후로 좀 이런 쪽에 코인의 열풍이 불 수 있지도 않을까
조심스레 제가 기대는 하고 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로 돌아와서요. 가만 지켜보니까 이때 생각이 저는 좀 났었습니다. 2021년도 말에 우리 메타버스 열풍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엄청나게 날라갔던 그때와 인공지능이 메타버스로만 뭐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식들, 코인들이 메타버스 주식에서 NFT 주식에서 인공지능이 묻었냐 안 묻었냐로 지금 바뀌어 있다. 물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은 니들과 달라 하겠죠. AI 열풍 메타버스와 달리 지속될 것 다르다고 하겠지만 메타버스 때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뭐 우리가 대세가 될 거야.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메타버스 속 디지털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사야 250년 전 맨해튼에 있는 땅과 같다. 지금 사야 돈을 번다. 거래액 역시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메타버스 대세론 등장한다. 내년 암호화폐 시장 주도할 것이다. 우리 아시겠지만 21년도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22년도에 큰 폭락이 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NFT 합치면 1900조 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유명했던 샌드박스 코인의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21년도 11월에 한번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가 이 500원짜리 했던 게 무려 10,000원이 넘게 치솟은 20배가 넘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한번 뒤를 가려보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엔비디아 차트랑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뭐 혹자는 이럴 수 있겠죠. 아니 그거는 그거고 메타버스랑 다르다. 왜 그런 걸 비교를 하느냐? AI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자, AI 시대는 옵니다. 그들의 말대로 AI 시대는 오고 대중화도 될 겁니다. 그러나 대중화가 됐을 시에 미래의 엔비디아의 가격은 낮을 수가 있다. 왜요? 왔느냐 안 왔느냐는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메타버스 시대는 사실 안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AI의 시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왔냐 안 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메타버스의 시대 나중에 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중요한 건 기대감. 오기 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의 측면으로 볼 때, 메타버스랑 뭐 크게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인 불장 시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먹다 말고 한창 뭐 즐거운 광란의 파티입니다. 근데 먹다 말고요. 파티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홀로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한 게 최근에 소개해 드렸던 캐시우드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왜 지금 팔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캐시우드 나는 이런 이유들로 엔비디아를 팔고 있다. 뭐 실제로 뭐 하드웨어보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더 발달을 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왜 팔아? 뭐 바보 같다.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캐시우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 어깨에 팔았으면 만족, 혹은 뭐 가슴까지 올라왔으면 만족할 줄 아는 게 투자입니다. 이 뭐 정신을 못 차리면 파티에 맨 마지막까지 나중에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덜 먹더라도 내 목표 타겟 됐다고 대략 생각되면요. 나가야 됩니다. 그냥 파티 중에 홀로 먹다 말고 나가야 된다. 어렵겠지만 이곳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시오스는 이렇게 했다. 수많은 경험, 이분 55년생이더라고요. 수많은 경험이 그녀를 이렇게 용단을 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한 제가 6개월, 7개월쯤 전에요. 또 비슷한 예로 에코프로를 약간 고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배터리 아저씨 기억나시죠? 23년도 국장 주식 알고리즘 기억나실 겁니다. 에코프로 샀는가? 예스. 성공한 투자자. 어제라도 샀는가? 예스. 성공한 투자자. 오늘이라도 샀는가? 예스. 성공. 내일이라도 살 것인가? 성공.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뭐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실제로 뭐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돌파 기념해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회에 앉아 있거든요. 요때 당시 이게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는데요. 우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불장이 코인은 오지는 않았지만요. 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100만 원 돌파했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우리가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요. 그들의 갑 회사인 현대차, 기아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점 신호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중에 한 이제 댓글 다신 분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차 산업은 미국이 미는 100년 산업이다.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는 지금 몇 년간 독점이 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한마디로 에코프로는 다른 것들과 다르다. 이 답답한 사람아. 이런 식으로 글이 써 있었어요. 아, 달랐을까요? 음. 그러니까 2030년까지요. 전기차 시대가 오고 대중화가 될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왜요? 그 전 대중화가 되기 전 기대감에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려고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 힘 빼고 투자하는 거를 최근에 뭐 저희 형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힘 빼고 하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준 분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한 12년 전에 류현진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제가 얘기할 때 안 사지면 말고 뭐 저 밑에 매수 걸어두고 안 사지면 말고 그리고 뭐 매도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막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덜 먹으면 어때? 요거 아님 말고 이 마인드가 류현진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12년도 기사인데요.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입니다. 협상 기한 1초 전에 LA 다저스와 계약 체결 1초 전에 했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 지금 한화 팬들은 신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한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요 기사도 한화 팬들은 다 기억나실 텐데요.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 그러니까 악마의 뭐 에이전트라고 불리죠. 선수 몸값 높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류현진에게 협상 1시간 전에 끝나기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계약서에 마이너 옵션이 껴있더라. 너 못하면 마이너리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류현진이 그럼 안 간다 하고 딱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 마감 1분 전에 스카 보라스가 마이너 이제 리그 간다는 옵션이 빠진 거 그거까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그건 오케이. 근데 연봉이 그때 당시 3천만 불로 이제 책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류현진은 마감 40초 전에 이제 40초 전에야 이 3천만 불 연봉을 받아들이지 않고 3,600만 불로 올려서 사인을 했다. 그래서 서류를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나니까 계약 체결 시간이 23시 59분 59초였다. 1초만 넘었어도 계약은 무효가 됐었다. 그러면서요, 알고 보니까 LA 다저스에서 마이너 옵션을 뺀 선수는 내가 처음이더라. 물론 류현진은 이제 본인의 실력이 있으니까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우리도 공부를 하고 내공을 키워서요. 요것 좀 안 사지면 어때? 요것 좀 빨리 팔면 어때?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류현진 선수로부터 배워야 할 이게 힘을 빼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류현진 선수의 예를 들었고요. 류현진 선수 우리가 포모가 오고 퍼드가 올 때마다 류현진 선수의 멘탈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어,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결론이 왔습니다. 광란의 파티 중에서 덜 먹고 혼자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다들 신나 있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여기 출구 보이시죠? 출구까지 나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혼자 빠져나가셔야 할 텐데요. 아마도 제가 엔비디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식을 지금 들고 있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1, 2년 안에는 저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과거의 메타버스, 2차 전지, 그리고 현재의 엔비디아 같은 그 절호의 기회이자 실전이 조만간 찾아올 거라 봅니다. 여러 사례를 교보제로 삼고 미리 목표 금액 등 출구 전략을 세워두지 않는다면요. 저기 파티 속의 사람들처럼 즐기다가 파티 끝난 후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아직 우리들의 파티는 오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